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 채널 부대장 TV입니다. 이 시간은 무허가 건축물의 득과 실에 대해 간략히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상 이행감대금의 부과 대상으로서의 무허가 건축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대상으로서의 무허가 건축물, 도시민주거환경정 비조례상 조합원 입주권 대상으로서의 무허가 건축물, 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서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 사용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감대금으로 부과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반 면적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감대금으로 부과합니다. 단,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이행감대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보상법상 무허가 건축물 등의 개념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말하며, 참고로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여부는 무허가 건축물의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 철거될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인정고 시 이전 존재한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될 당시에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이전비 등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는 데 반해 무허가 건축물의 세입자는 사업인정고 시 등이 있은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한편 1989년 1월 24일 당시까지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특례조항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과 그 부지 및 주거이전비 등에 있어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다음으로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영업은 기본적으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인정고 시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때도 마찬가지로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 건축물 등은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해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업보상 기준에 의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건축물 중에서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비사업 시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도시민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타 지역과 달리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9년 1월 24일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구 서울시 도시민주거환경정비조례와 부산, 인천, 경기 등 타 지역의 경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 또는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또는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 중 하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경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란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존재한 무허가 건축물로서 의법으로 시공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다음 인천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24일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하며 경기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조례에 의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의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부산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특정 무허가 건축물 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 칭하고 있으며 특정 무허가 건축물 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로 칭하고 있고 이러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때 특정 무허가 건축물 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면 그 전제 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서울의 경우 구조례가 적용되어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권이 부여되는 경우와 신조례가 적용되어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권이 부여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전에 정비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구조례를 적용하여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되며 2010년 7월 16일 이후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 26일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신조례를 적용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인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다음으로 부산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되고 인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와 기존 무허가 건축물 가액의 합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추산액 중 최저가액 이상인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되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세금이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의해 무허가 건축물도 취득세, 재산세, 경우에 따라 양도세도 납부하게 되는데 우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무허가 주택은 주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농지의 취득세율인 4% 합계 4.6%를 적용받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부상의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대로 과세하며 양도세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수에도 포함되며 주택에 관한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상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득과 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향후 동영상을 통해 계속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원은 양질의 부동산 지식 컨텐츠 생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